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체킨스 오실레이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거래량과 관련된 지표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OBV라는 나름대로 과거에 명품 대우를 받았던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OBV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OBV는 단지 그날의 거래량의 주가가 상승한 날은 그 거래량만큼 더해주고 하락한 날은 빼주는 식으로 표시를 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뭔가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 과거의 잣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요즘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무조건 호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OBV의 대안으로서 탄생한 것이 CO,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인데요. 요건 마크 체킨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OBV의 단점을 개선시켜서 만든 지표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OBV의 어떤 단점을 어떻게 개량했을까요? 만약 계속 하락만 하던 종목이 어느 날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다고 해보죠. 비록 전날 대비로 마이너스 1%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랫꼬리 길고 양봉이라면요. 하지만 OBV에서는 무조건 전일 대비 마이너스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의 수치가 왕창 붙어서 기록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틱이라도 전일보다 높게 마감되었다면 윗골이 길게 잡히고 거래량 왕창 터지고 음봉이 나왔어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의 수치가 엄청 붙어서 기록되죠. 바로 요점부터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식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AND 라인을 구해야 되는데요. 당일의 AD 라인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당일 AD는 종가 빼기 저가를 하고 고가 빼기 종가를 해서 요거를 뺍니다. 그래서 곱하기 거래량을 하고, 이 거래량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체를 고가 빼기 저가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모는 뭐예요? 당일에 고가에서 저가를 뺀 거니까 그냥 그날 최고점, 최저점, 변동폭이죠, 변동폭. 상당히 많은 기술적 지표들에게서 보이는 것이 바로 분모에는 거의 변동폭이 들어갑니다. 분자는 좀 복잡한데 이것도 잘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종가에서 저가를 뺀 것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당일의 AD는 플러스 기호가 만들어지겠죠. 앞에 있는 게 플러스니까. 그날의 저가에 비해서 종가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더 사는 거래가 많았다. 막 밀어붙여서 많이 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양봉의 형성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시가 아랫꼬리가 쭉 달려 있고 종가가 높아져서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종가 빼기 저가는 당연히 큰 숫자가 되잖아요. 또 양봉이라면 고가에서 종가를 뺀 것은 아주 작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로징 마르보즈라고 그러죠. 종가가 고가가 된 형태로 마감이 됐으면 종가하고 고가하고 같다는 거고 0이 나옵니다. 아무튼 양봉이라면 AD 값은 플러스의 값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 모습을 상상해 보죠. 만약 고가에서 종가를 뺀 것이 훨씬 크다면 당일의 AD 기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고가와 종가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결국 많이 밀려서 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날 중에 매도했던 거래가, 매도를 원하는 거래가 많았다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OBV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지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단지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음봉, 양봉마저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OBV의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에너지를 추가해서 AD 라인이라는 지표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accumulation, 매집을 의미합니다. D는 distribution,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매수하는 거래, 뭔가 사는 거래가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파는 힘이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AD 라인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AD 라인의 이동 평균을 다시 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CO,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OBV의 원칙에 추가적으로 상승의 에너지와 하락의 에너지를 구분해서 AD 라인을 얹은 거고요. 한 번 더 스무딩한 지표가 바로 CO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CO의 아버지는 AD 라인이고 AD 라인의 아버지는 OBV가 되는 거니까 CO가 OBV의 손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D 라인을 근거로 CO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O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단기 AD 2평 그리고 나누기 장기 AD 2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CO의 가치가 구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단기 2평은 보통 5일을 씁니다. 일주일이죠. 5거래일. 단기 2평은 20일에서 21일 정도 한 달을 설정해 두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CO를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단기 2평으로 3주를 보시고 장기 2평으로 10주를 놓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과 더불어서 그 거래량의 에너지가 상승을 위한 거래량이었는지 아니면 하락을 원하는 거래량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지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